상황이 조금씩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과 함께 현장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박성원 부국장, 사회부 김유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현장 내자동 로터리부터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김유림 기자. 지난번보다야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던 집회 참가자 규모는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내자동 로터리의 상황이 지난번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한 10시 가까이 됐을 때 이 시민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빡빡하게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들과 시민들이 거의 1m도 떨어져 있지 않게 이렇게 몸과 몸을 맞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내자 로터리에 시민들 6천 명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 추산 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18만 명 정도이고요. 끊임없이 내자 로터리 쪽으로 시민들이 집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부 시민들은 아까까지만 해도 가족 단위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시위를 참가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이 현수막을 든 그러니까 강경 성향의 시민단체 소속 이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일부 강경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시위대 앞쪽, 시민들 앞쪽에 이 선두를 내어달라,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이 시위를 리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이 앞부분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7시 반, 8시, 지금 8시 반,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난주처럼 10시, 11시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미 촛불 100만 시민이 모였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응답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뭘 요구를 했는데 무시당한 것 같으면 더 화가 나고 더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 집회가 자칫 더 격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건국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주가 참 사상 처음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만 촛불이 민심이 불타올랐고, 이런 민심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대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대국민 담화를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또 검찰 수사를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의 그런 예상과는 달리 청와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는 어제 시한까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또 친박과 청와대는 일제히 역공세를 취했어요. 그 친박도 또 움직여보면 이게 인민재판이냐, 마녀사냥이다 등등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외교부 차관이라든지 또 문체부 차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사를 장하면서 결국 다음 주에 국무회의도 일단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시민들이 도저히 우리의 주장 자체가 너무 무시된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광화문 광장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대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이 저렇게 보시면 광화문 광장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저 내자 로타리 쪽으로 행진하는 것 같아요. 김유림 기자. 촛불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전까지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 전인권 씨가 공연도 하고 서로 자유 발언도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로 이 상황을 벌였다면서요. 지금 현재는 점점 더 이쪽으로 내자 로터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이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들을 들고 함께 내자 로터리로 진출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 내자 로터리 가장 제일 앞선 보시면은 이렇게 시민들과 경찰이 하나의 공간도 없이 이렇게 딱 몸 대 몸으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경찰 추산 26만, 집회 추산 100만 명이 집결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최 측 추산 50만, 경찰 추산 18만, 17만 정도의 인원들이 현재 광화문과 이 내자 로터리 일대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면요, 시민들이 이 태극기도 들고 박근혜 하야하라 이런 팻말들을 들고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이 청와대 쪽으로 진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앞선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저 공간으로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최병묵 편집장님. 근데 지난번에는 10시 20분께 정도에 주최 측이 집회 종료를 선언하면서
문화제 형식으로 좀 어느 정도 순조롭게 끝났는데 오늘은 저렇게 군중들이 행진을 청와대 쪽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행진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은 9시쯤 잠시 후에 이제 2차 촛불 집회를 시작한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2차 촛불 집회가 끝나가면서 또다시 그러면 내자동 로타리에 모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뭐 한 6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저거는 지금 아마 행진의 일환인 것 같고 예. 다시 2차 촛불제가 끝나면 또다시 내자동 로타리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 내자동 로타리의 상황은 지난주만큼 긴박하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예. 왜냐면 지난주에는 한 10시쯤에 보면 딱 붙어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중간에 그 전면에 있던 분들은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뭐 쓰러지는 분도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이쪽 광화문 광장에 있는 후속 집회 참가자들이 모일 경우에는 뒤에서 밀면 앞으로 또 이제 더 이상 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찰과 또다시 압박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집회 참가자나 또는 경찰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분 전에 저희 채널의 취재진들이 올려온 속보에 보면은 지금 내자동 로터리에 한 시민 6천여 명이 집결했다고 하는데 박성훈 국장, 저게 글쎄요, 지금 저렇게 좀 움직이고 광화문에 있던 대규모 집회 인원들이 내자 로터리에 몰려간다. 아마 뭐 10,000명, 20,000명까지 모여들면 글쎄요, 저기서는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도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먼저 와 있던 아까 6천여 명에다가 아까 조금 있다가 만일에 본 대열 광화문 광장에 있던 인원이 합류하면 사실 뒤에서 밀려오면 앞쪽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중간에 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저기 보니까 종교인이 한 100여 명이 화면에 나왔었어요. 참여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제대로 된 평화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차분히 어떤 평화적인 집회를 좀 호소하는데 오히려 앞장서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집회가 무사히 끝나야 사실 내일 그리고 이후에 넘어갈 어떤 오늘 하나로 모든 지금 목에서 사생 결단을 걸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응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저 대열을 이끄는 주최 측에서 좀 제대로 질서와 이런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해가면서 집회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변수라면 사실은 이제 오늘은 서울과 지방에서 분산 개최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주가 또 다시 지난 11월 12일처럼 사실은 지방에서 서울로 전부 상경해서 한꺼번에 모이는 집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의 징검다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집회가 갑작스럽게 과격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의 변수라면 우선 내일 사실은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어떤 형식으로 규정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이 게이트를 일으킨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단순하게 집행한 데 불과한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내일 국면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오늘 시위는 내일 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오늘 시위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국면이 바뀌는 강경하게 바뀌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보면 특히 친박계 인사들이라든지 또 청와대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또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홍원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마녀 사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상당히 국민들이 좀 열받아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집회도 아마 내장 쪽으로 저렇게 이제 좀 조직적으로 단체들이 집회에 몰려간 이유도 일단 대통령이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고 또 친박 인사들의 저런 자극적인 발언이라든지 거기에 좀 이제 그런 자극받은 인사들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마 지난주에 비해서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밀고 당기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본다면 일단 저쪽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아마 이제 또 다음 주에 어떤 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과격하게 흘러가지는 다들 이제 행동 지침에서 절대 오늘은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행동 지침들이 다 SNS 통해서 다 갔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오늘은 큰 어떤 충돌은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저렇게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회사에 있으면서 숫자는 줄었지만
그 함성 소리는 훨씬 강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초 집회 측에서는 이른바 하객진 형태로 청와대를 에워싸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청와대 어디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이 광화문에서 8개 루트로 뻗어나가서 청와대를 삥 둘러싸는 그야말로 하객진 대형으로 행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내자 로터리 인근의 지난주의 충돌과 이 교통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기준으로 그 이상의 행진은 불허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낮 법원에서 내자 로터리까지는 행진을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경복궁 인근 두 루트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 반, 일몰 전까지는 경복궁 인근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한 겁니다. 이 사실상 청와대와 시위대 간의 거리가 종전보다 500m 이상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 당시에 그 교통 소통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민들이 그간 평화 집회의 약속을 지켜온 만큼 이만큼은 허용해도 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자 로터리까지 시민들이 들어차 있는 건데요. 사실 이 중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청와대까지 진격을 해야 한다. 청와대까지 허용하라. 청와대를 개방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 상황이 네. 지난번보다는 1시간 30분가량 속도가 빨라서 저렇게 폴리스라인 두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 중에 최전선에 있는 그 집회 참가자들끼리 이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 현장 상황 계속 짚어보면서 저런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 정치권도 좀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야당 의원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지금은 의원님은 어디 계신가요? CDL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 집회에 오늘 참석을 하셨군요. 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3차 촛불 집회하는 달에 지금 4차 촛불 집회가 그 광화문 광장에 있던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약간 내자동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TV로도 좀 그 화면을 접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TV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월요일 그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주말에 이제 모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성난 민심을 또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을 텐데 민주당 네. 지금 다음 수순은 내일 수순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월요일 아침에 그 긴급 의총이 소식돼 있거든요. 예. 아마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는 논의가 있을 터인데,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갈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번에 JP도 뭐 5천만이 덤벼들어도 안 물러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만일에 이렇게 100만 명, 120만 명이 시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 물러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탄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탄핵밖에 없다. 예.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으로서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을 결정을 짓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사소출을 해서 구속을 시켜야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집회 참가하셨잖아요. 근데 그 네. 참가자들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바라는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서 쓴소리들도 참 많이 하죠. 쓴소리도 하나 하시고 그리고 힘을 내서 빨리 이 결정을 짓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퇴 하라까지 나왔고 당론으로 정했고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절차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는 탄핵을 말씀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아직 검토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도부 설득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아침에 의총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하고, 탄핵을 추진해 나가고, 탄핵한다 해서 지금 당장 탄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탄핵에 들어가고, 그리고, 국민운동대로 진행을 하고, 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자.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꼭 시민들 시만 가지고는 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도 진행하고
더 많은 규모로 시위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자. 지금 그렇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아, 시민들 힘으로는 뭐 사실 뭐 실효성이 있는 건 정치권에서 나서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뭐 또 대규모 집회에서 또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일주일 뒤에는 아마 지난번 120만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할 생각입니다. 네, 저기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 여쭐게요. 추미애 대표가 어제 뚜렷한 근거 없이 계엄령을 언급을 했고 박 대통령이 뭐 주사 맞은 상태에서 몽롱하게 있느니 차라리 내려와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야당 대표가 자꾸 공격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 대중 연설을 가져온 데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시비를 삼아가지고 할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국민들이 대표가 좀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서른 의원님도 그 추미애 대표 얘기가 좀 부적절했다고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령은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죠. 계엄령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걸 부결시켜서 빨리 해제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히 100만 명 시민들이 지금 직결해 있는데 계엄령을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직접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박성원 국장, 이 탄핵을 확실히 스텝을 밟아갈 것처럼 이제 서른 의원은 얘기를 하네요. 이제 그 탄핵을 더민주당이 지도부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지금 탄핵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초점 자체가 사실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과 같은 촛불 집회 그리고 또 다음 주 26일 날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방법이 없겠구나.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느냐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느냐를 선택하는 말하자면 스스로의 하야 내지는 스스로의 퇴진 일정을 밝히는 이런 형태로 밀어붙이는 힘을 더 대중집회의 힘을 모아야 될 단계에서 탄핵 절차를 돌입하면 초점이 분산된다. 이런 이유였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가세를 해줘야 숫자적으로 국회에서 200석을 넘겨서 그래서 소추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헌재 가게 되면 헌재에서 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요. 9명 중에. 이런 그 험난한 과정과 기간을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또 무슨 변수가 생겨서 이 말하자면 국면을 다시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즉각적인 퇴진의 힘을 모으는데 집중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일 만일에 그 지금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 요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상의 명확한 어떤 그 검찰의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더 이상 이렇게 명백한 위법을 두고도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략적인 목적에서 더민주당이 이것을 갖고 프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아마도 내일을 지켜보면서 모레 넘어가서는 탄핵 절차를 어쨌든 밟아야 된다. 이 논의가 상당히 비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까 이제 서른 의원의 우리 통화에서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네. 근데 지금 잠깐 이제 검찰 이야기 나왔는데 당장 내일 이제 검찰에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데 국민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촛불 민심은 귀 기울이지 않고 당장 자신의 그 검찰 수사에만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면 자체가 바꿔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뭐 공모 혐의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만약 지금 검찰에서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들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 또는 안종범 전 수석 그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하여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 게이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특정이 되면 그 자체가 범죄 혐의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국민들 눈에는 피의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탄핵을 추진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국면이 바뀌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사실 전국에서 올라와서 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의 초점도 결국은 피의자 박근혜 약간 그런 개념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 프레임이 좀 더 선명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일 검찰이 어떤 식의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점을 규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으로 봐도 명백하게 오른쪽 광화문의 그 군중들의 움직임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촛불의 움직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해봤는데 이제 반대로 여당 의원도 한번 목소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현재 상황도 TV를 통해서 쭉 만나보고 계실 텐데 예. 저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매주 토요일에 커지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 계속 집안 싸움만 하실 겁니까? 이제 새누리당 내 이제 본질은 예. 이제 국민들 눈에는 물론 뭐 싸움으로 비치시겠지만 이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류는 실제로 대통령에게 맹종해서 마치 예. 대통령의 신하 집단처럼 그 당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당 내에 어떤 혁명적 변화가 지금 필요한 상태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당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뭐 그냥 신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현 당 지도부는 이제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안정화가 불가능하다. 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당 지도부 이정현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비주류에서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 뭐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탈당 문제도 이제 거론을 했는데 실제로 그 대규모 탈당이나 분당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영원히 뭐 내년 대선까지 계속 당 내의 해법만을 찾진 않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언제인지 딱 저희가 특정할 수 없지만 당내 해법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탈당이나 분당이 뭐 필연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탈당이나 예. 분당이?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는 지금 버티고 있지만 그저께 이제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고 네. 또 소위 친박 진영에서 어떤 양보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내 혁신 이거를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좀 더 밀어붙여 봐야 된다 하는 의견이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하연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저희가 서른 의원 전화 연결을 했을 때 예. 탄핵 절차를 이제 확실히 밟아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회 내에 탄핵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새누리당 내에도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것이 실제로 국가를 위한 길이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일종의 당내 캠페인을 저부터라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뭐 최소 30명, 예. 많으면 4, 50명까지 탄핵이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을 야당한테 주어야만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 현 전국에 가장 책임이 큰 여당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 그 탄핵을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제가 앞장서서라도 탄핵 전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린 기자. 저희 뭐 전화 연결하는 중에 속보가 몇 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내자동 로타리에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전방 진입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스님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맞네, 왼쪽이 그렇죠. 네, 이 분들이 이렇게 그 앞선 선두 진입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내자 로터리 쪽에 이 가족 단위 가족 단위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청소년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그 민중연합당 쪽에 있는 대변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민주노총 이쪽의 방송차들이 점점 더 내자 로터리 쪽에 진출을 하면서 점점 시민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하고 함께 청와대 쪽으로 함성을 지르자, 구호를 외치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흥분을 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금 시민들이 이 들어찬 내자 로터리의 모습을 보시면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광화문보다는 아주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민들끼리의 거리가 가깝고 시민들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김유림 기자 잠시만요. 네. 지금 저희 현장 중계차가 있어서 현장에서 지금 확성기로 내자 로터리에서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현장 목소리 한번 크게 좀 들려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속보에도 나오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라는 이제 그 시민들의 함성과 이게 광화문 광장에서 확실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김유림 기자 내자 로터리 쪽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차들, 이 시민단체들의 방송차들이 구호를 선창을 하면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따라 외치면서 서로 줄다리기 할 때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서로 더 이 흥분을 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일부 계속 앞으로 밀어대다 보니까 이 시민들 중에 일부는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계속해서 이 앞으로 밀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경고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집회 참가자들이 내자 로터리에 모여서 저렇게 함성을 지르는 것, 박 대통령 우리 목소리 들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는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응답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일 이제 그 세 사람의 그 공소장이 그 요지가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박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정치권에서 탄핵 움직임이 상당히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까지처럼 그 어떤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어떤 그 이러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고 특히나 드러난 검찰이 규정한 자신의 말하자면 혐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와 설명 그리고 앞으로 전국 수습을 위한 어떤 본인의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뭐 예를 들어 진퇴를 밝힌다든지 언제쯤 뭐 물러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탄핵에 나는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뭐 탄핵을 정정당당히 뭐 해서 국회 절차에 맞서겠다든지 그리고 더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완전히 정권을 맡기겠다든지 뭔가의 그 반응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만요. 저기 현장 그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화면은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있던 대규모 군중들이 그러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청와대와 반대쪽이 종강역 쪽으로 이제 가는 모습. 그러니까 종로 쪽이죠. 종로 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해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그 큰 흐름은 이제 청와대 쪽, 내자동 쪽으로 가는 흐름이고 저희 보시면 이쪽이 광화문 광장에서 종로 1가 2가 저쪽 이제 종강역 쪽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일단 저쪽에서는 이제 아마 해산에 들어간 것 같고 일부 시민들은 이제 광화문 광장에 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봉지를 갖다 놔놓고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유인물들을 일단 수거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직된 노동당이라든지 또 뭐 민중연합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내자동 쪽으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방송차를 세워놓고 현재 이제 2차 집회를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바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한 부분은 종각 쪽으로 가는 거 저렇게 지금 보시는 거는 저쪽 서대문 쪽으로 가면서 서대문 쪽으로 가서 이제 조금 해산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해산보다 지금 현장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청와대를 쪽으로 행진하면서 에워싸는 모습. 그렇죠. 하객진 뭐 그런 그렇죠. 걸 해서. 원래 계획에 9시에 2차 촛불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9시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왜 하객진으로 청와대를 포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8개 갈래로 해서 청와대로 진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아까 1차 때 시도한 거 외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9시에 다시 한 8개 갈래 정도로 해서 흩어져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행진의 최종 결론이 이제 청와대로 쪽으로 보면 하객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사람들은 이제 종로 쪽으로 가서 그쪽에 뭐 하객 날개처럼 이렇게 펼치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화면이 저 신문로 쪽, 저 파출소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왼쪽에 하객 날개처럼 펼치고 이래서 하객진으로 청와대를 에워싸겠다. 그런 지금 행진 단계로 보입니다. 신문로 파출소를 해서 이제 포시로 지나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청와대 쪽으로 이제 이쪽에 감아가는 것 같고 이쪽도 종각 쪽으로 해서 이제 청와대 쪽으로 해서 종각 쪽으로 해서 인사동 쪽으로 하면 그쪽이 하나가 되고 왼쪽은 서대문 쪽으로 해서 지금 오른쪽 터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왼쪽이 이제 지금 저쪽 이제
그 안국역 쪽으로 해서 이제 하객진으로 좀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김유림 기자. 네.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한 10시 20분경에 주최 측이 이제 행사를 종료하면서 순조롭게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은 양상이 글쎄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5시, 6시까지 행진을 하고 일부 인원들은 내자로터리에 남았지만 대부분 인원들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서 2차 촛불 집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7시 반부터 원래는 행진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근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서 8시 반부터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8시 반 시작되기 전부터 내자로터리에는 거의 10,000명 가까운 7,000명 이상의 이 시민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자로터리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광화문에 있는 인원들이 종로나 아니면 서대문 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바람 불면 촛불 꺼질 것이라고 했는데 참 이 장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이세요? 아니, 저기 제가 오늘 지금 나가볼까요? LED 화면을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흔들고 있어요. LED가 이제 저번 집회보다 진화가 됐어요. 네. 저번 집회 같은 경우는 그냥 촛불 형태 LED인데 오늘은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 모양의 또 LED가 새로 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2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하나가 꺼지면 하나를 들기 위해서 했다. 여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바람이 불지 않아서 촛불이 그렇게 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촛불에 더해서 저렇게 LED까지 하면서 그 어떤 불빛만 보면 지난번 내자동 로터리의 대치보다는 확실히 커 보이는데 네. 김유림 기자. 네. 경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화면에 잠깐 비춰졌지만 지난번에는 뭐 11시경에 갑자기 폴리스 라인이 확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경찰벽도 상당히 두텁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내자로터리에 있는 경력만 한 3배 이상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위대들이 차벽에 올라서고 폴리스 라인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이 아주 튼튼하게 대비를 해놓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민들이 안국역과 광화문 서대문 일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오후 9시 정각 이 단체로 휴대전화를 켜고 10초간 함성을 지르기로 했는데 그 상황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아, 그게 지금 LED도 있고 휴대전화 불빛을 켠 다음에 9시 정각에 맞춰서 함성을 질렀던 게 저희 이제 채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휴대전화 플래시로 불빛을 만들어서 파도 타기도 하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김진태 의원의 말 때문인지 이 LED 화면을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그 경찰이 뒤쪽으로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정말 저게 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뒤로 밀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경찰이 지난번보다는 훨씬 두껍게 그 차벽과 경찰 인력으로 장벽을 치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되니까 이제 지난번처럼 뭐 경찰 차량 우위를 점령당한다든가 그런 일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저 위에 그 경찰 차량 위에도 지금 경찰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저 이제 일부 시민들이 저 경찰차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경찰을 그 경찰 차량 위에다가 지키고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과는 달리 이 뒤에서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밀질 않으니까 지금 직접적인 충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그 내자동 로타리에 저런 깃발 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걸 네. 보면 굉장히 조직적인 그 세력들이 내자동 로타리 쪽으로 모이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그 저기서의 어떤 충돌 가능성, 긴장 가능성 이것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뭐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100만 명이 모였던 지난번 촛불 집회 때 동시간대와 정확히 비교하면 네. 뭔가 움직임은 더 기민해졌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제 포위 그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압박도 좀 심해진 것 같은데 박성영 국장 그게 지금 보면 메시지는 분명한데 시민들의 메시지도 이것보다 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그 5차 촛불 집회 때 대규모 집회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될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집회와 비교해보면 저도 아까 현장을 돌아보면서 구속, 박근혜 구속이라는 구호가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삐진. 아, 이번엔 많습니다. 예, 그런데 구속이라고 한 걸 푯말을 든 이 인원이 상당히 보이는 걸 보면 아마도 현재 그 격앙된 민심을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내일 그 공소장에 나타날 그 어떤 박 대통령의 그 위법 정도 이런 부분과 또 정치권이 어떤 그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정부 수습 방안 그 어떤 그 로드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26일 날 집회에서는 훨씬 더 격앙된 그리고 더 대규모화된 이러한
그 집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어요. 네. 그 세계 각국의 어떤 시위 양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의 3.5%가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계속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 명이기 때문에 그게 3.5%는 한 17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75만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비폭력 시위를 할 경우에 이제 정권이 무너진 전례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 시도 보면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100만이 모이고 오늘은 이제 한 50만 모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조치를 내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더 많이 몰릴 거예요. 근데 그 3.5%는 이론이고 지금 청와대 분위기로는 뭐 3.5% 이상이 돼도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 정도 돼야지만이 움직인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습 자체가 많아진다라면 그만큼 이제 압박은 심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이제 이른바 박사모 회원들이 촛불 집회, 맞불 집회를 놨어요. 꽤 생각보다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내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샤이 박근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숨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을 믿고 예. 쭉 가는 거다. 이 촛불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지지층 하나 믿고 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샤이 박근혜라는 게 그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샤이 트럼프, 네. 그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트럼프가 하도 막말하고 막 개차반 이런 표현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쳇말로 그런 거죠. 예, 소위 시쳇말로 아주 그렇게 해서 그 지지한다는 얘기를 정말 창피해서 못하겠다. 네. 그러나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지지를 했던 상당한 표심이 투표에서는 실제로 가서 조용히 표를 꼭 찍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해온 정책이나 이런 자체는 그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많은 부분 지금 상당 부분 실제보다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다시 지지를 표명하고 행동에 나설 숨어있는 말하자면 전통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친박 의원들의 주장인데 지금 그러한 것은 민심에서 나타나듯이 새누리당 지지 자체도 15%까지 꺼져가지고 박 대통령의 5%에다가 새누리당 지지층을 한 10%까지 얹어서 최대한 보더라도 아마 숨어있는 샤이 박근혜층은 10%에 불과한데 네. 이러한 동력을 믿고서 지금 저와 같은 민심을 외면하고 특히나 어떤 저러한 민심을 폄하하면서 어떤 이렇게 촛불을 폄훼하다 보면 결국은 평화로운 퇴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그 의견들이 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중간중간 연결하면서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도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내자 로털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현장음에 한번 집중했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뭐가 좀 바뀌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조동까지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구호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은 들리지 않지만 방금 전에 김유린 기자 뭐 그쪽에서 노래도 불렀다고 하고요. 아까 광화문 광장에는 가수 전인권 씨의 공연도 있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민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 있어서 아주 우려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비폭력을 외치면서 이 시위 자체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이 시민들은요, 차벽에다가 꽃을 붙이면서 꽃벽이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실제 꽃도 들고 있는 모습들 보일 수 있고요. 네. 이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나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들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들과 함께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시민들도 많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 한층 집회 문화가 성숙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지난번 집회 100만 명이 모였던 집회에서 단 이 입건됐던 사람이 23명 정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거의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역시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시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권에서 샤이 박근혜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권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벌써 11월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추워질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추워졌을 네. 경우에 집회가 지금처럼 저렇게 가능해지겠느냐? 그러니까 몇 주만 버티자. 그러면은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이른바 자발적인 집회 참가자들은 저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조직적인 참가자들 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의 뭐 50만, 100만 이런 정도의 규모는 한 1, 2주 정도에 그칠 것 아니냐 하는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이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날씨가 도와주고 저 최순실 씨 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주가 도와주는 뭐 이런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니 그 말이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5%라는 게 그 3주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거는 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별로 예. 돌아가더라도 보수 지지층,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는 돌아올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는 별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네. 되면 여권의 계산은 크게 잘못된 계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각이 9시 10분인데, 그러니까 이 시각 내자 로털의 모습도 같이 확인하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뭐 그 거대한 촛불의 움직임은 물론 뭐 집회가 끝나서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와대를 에워싸는 일부 이제 군중들의 모습, 그러니까 안국역 쪽으로 가는 그 서대문 왼쪽과 오른쪽을 통해서 청와대를 에워싸는 이제 조직적인 그 대규모 집회의 움직임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현정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청와대 아까 잠깐 그 연결했었을 때 청와대가 여러 의혹 보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명을 이제 듣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정말 이 시점에는 맞는 건지 아니면 그 털 건 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건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부분이 좀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청와대는 처음에 그랬죠. 근거 없는 의혹으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사실관계가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청와대는 침묵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뭐 청와대 대변인은 나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명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급기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뭐 이 팩트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그 통일 대박을 이야기한 것들 그 내용과 함께 또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 순방 중에 최순실을 같이 한번 타고 갔다라는 거 하고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 길라임과 관련된 것들은 이 대통령이 정한 게 아니라 간호사가 이제 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이제 해명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올려놨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명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입으로 통해서 해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거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2차 해명 대통령 담화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최순실을 알고 지냈고 그다음부터는 관계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으로 좀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첫 경우는 뭐냐면 검찰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네. 자, 검찰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응하면 그게 밝혀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저렇게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글들이 보면 도대체 뭐냐? 진실 밝힐 때 왜 안 밝히고 자기들 알릴 것만 저렇게 알리느냐? 그런 이제 볼멘 소리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내에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말로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나왔는데 일단 내일 검찰이 이제 중간 수사를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제대로 조사 한번 안 받았는데 과연 공소장에 대통령의 혐의를 명시할 수 있겠냐? 그리고 최고의 특수통이라는 그 최재경 민정수석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찰의 분위기는 오히려 대통령이 그 실질적으로 약속했던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자꾸 3번이나 미루면서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다른 3사람을 기소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은 상당히 오히려 더 강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술하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요한 혐의자라고 할 만큼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확보돼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최순실이라든지 정호성이라든지 안종범 이런 사람들의 진술과 예를 들어 안종범 수석의 그 2개의 수첩 이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 모금 과정과 그 다음에 또 기밀 유출 과정에서 한 역할, 지시 또 연루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술을 굳이 안 듣더라도 대통령 말하자면 공소에 대통령과 뭐 공모하여라든지 뭐 대통령의 뭐에 따라 뜻을 받들어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대통령의 공소장에 가까운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아마 정리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첩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안종범 수석이 이제
그걸 딴 데 전달하거나 아니면 딴 데 그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의 숨소리 하나 가지고 거기다 다 적어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대포폰이라는 휴대전화 2대가 압수돼 있어요. 예. 그 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최 선생님한테 컨펌했어요? 라는 등의 여러 가지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설령 그 대통령을 뭐 조사를 안 하더라도 이건 뭐 대통령을 조사한 거나 마찬가지의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검찰하고 만나서 거기서 내가 이거 안 했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설령 부인을 하더라도 그걸 증거로서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그렇게 보면 내일 아마 뭐 거기에서 이제 공모하여라는 표현은 최소한도 그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나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적자 생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계속 회의할 때마다 다들 고개 숙이고 계속 적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항상 지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모 장관의 경우에 자기가 적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한테 지적까지 받았다는 거죠. 네. 적지 않고 기억하시겠어요? 뭐 이런 지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다들 이제 패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한테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호성 비서관도 본인이 이제 워낙 피곤하고 이제 힘들고 졸리니까 대통령이 수시로 전화하니까 자동 녹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핸드폰에. 네. 그러니까 통화할 때마다 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됐고 안종범 서울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꼼꼼하게 해놓고 거기에 이게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다 체크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밑에서 출두하기 전에 이제 부탁하고 놔뒀는데 그게 이제 검찰한테 결국 압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 검찰에서 보면 정말 그게 리얼한 그냥 코트 그대로 이야기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증거는 굉장히 회피하기 힘든 증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저 우측 하단에 보면 우산을 한두 개씩 그러게요. 펴는 게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 내자 로터리에 물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재림 기자. 원래는 오늘 오후까지 약간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9시가 넘어서면서 이제 약간씩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빗방울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대들은 이제 촛불을 대부분 끄고 이렇게 몇몇 시위대들은 이 우산까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시민들은 그냥 이 맨몸으로 비를 좀 맞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좀 좋지 않으면서 글쎄 좀 또 추워질 것 같기도 하고 내자 로터리에 뭐 비가 오는 것 같으니까 뭐 전운이 감존다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 근데 이현지 의원님 확실한 건 지난번보다 이 대규모 군중 집회, 대규모 촛불 집회에 큰 깃발들은 많이 늘어나는 건 분명해 보여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큰 깃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조직적으로 이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제 동원됐고 또 그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이제 100만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도 많은 깃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오늘 저도 이제 집회 현장을 둘러보니까 각 단체들, 뭐 예를 들어서 막 각 학교의 민주동호회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친목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들 깃발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이제 나 보니까 이제 그게 자기들 모이라고 이제 깃발 안에 모이라고 이제 네. 다들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조직별로 즉 각종 친목 모임이나 각종 모임 형태를 통해서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또 깃발로 다 옛날에는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큰 단체만 깃발을 만들었는데 그 깃발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작은 단체들도 깃발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시위를 이제 반복하면서 조금 굉장히 조직화되고 이제 이 뭐랄까 시위 장비 자체도 보면 굉장히 선진화된다고 할까요? 오늘도 보면 촛불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LED 촛불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이제 매번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면 다음번 집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형태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는 학생들도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아주 또렷하게 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낮 시간 내내 이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이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도 이 대중들 앞에서 나가서 이 정유라 씨의 그 교육농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그리고 비꼬는 상황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주 자신의 의견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보시다시피 이 내자 로터리 제일 일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있고요. 오늘 확실히 이제 그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그 종각 일대에서 아예 별도의 집회를 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보시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쎄 오늘 뭐 대규모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여러 목소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가진 분들 중에 이번에 좀 요번 주부터 많이 바뀐 게 최영호 편집장이에요. 뭐 정부, 뭐 청와대, 여당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도 컸지만 검찰이 이렇게 좀 뭔가 물러터졌다라는 시참말로 할 정도로 불만을 가진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사실은 원래 뭐 16일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서면 조사가 원칙이다. 뭐 그리고 뭐 너무 빨리는 못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18일을 마련호선으로 제시했는데 그것마저 무산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뭐 참고인 얘기하다가 이제 뭐 피의자로 한 해 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좀 대통령 조사 앞에서 너무 무력함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분들은 뭐 집회를 할 때 자 그러면 집회하고서 검찰청 앞으로까지 행진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었어요, 그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검찰이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어떤 조사라는 수단을 압박하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집회 참가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바로 내일 이제 최순실 씨의 공소장이 어떤 식으로 드러냐에 따라서 또 만약에 거기서 또 한번 미진한 검찰의 무력함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저 원성이 또 알겠습니다. 검찰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채널A 카메라에 잡힌 저 광화문 바로 앞에 모습인데 저 군중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러니까 저쪽 왼쪽 청와대 왼쪽 길을 이제 내장 모터리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경찰차 벽이 김유림 기자 저기 광화문 바로 앞에도 경찰차가 저렇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시민들이 이 신고를 했던 곳은 동십자가, 그러니까 안국역을 통해서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그쪽까지 신고를 했었는데요. 법원은 그쪽까지는 올라가선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차벽이 쭉 서져 있는데 시민들은 아까 종각과 서대문 방면으로 해서 이 행진을 했는데 더 이상 청와대 방면으로 올라가진 않고 율곡로, 그러니까 광화문 앞길을 쭉 다시 횡렬로 해서 내장로터리에 다시 합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사실 아까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 연결을 했지만 우리 정치권이 진짜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수준을 정말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어찌됐든 새누리당은 뭐 낮은 지지율이 현재의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쯤 되면 야권에서도 좀 해결 방안 정도는 로드맵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민심의 꽁무니만 쫓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21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마 내일 나타난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불법적인 혐의 정도에 대한 아까 대응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그에 앞서서 6명의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일 아마 모여서 어떤 전체적인 정책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텐데 아마도 큰 갈래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우선 당장에 직면한 이른바 거국 중립내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거국 중립내각을 야권이 추천하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내서 총리를 먼저 세워놔야 탄핵으로 넘어가더라도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야권의 총리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주장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 측의 어떤 입장 정리 이런 것들이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곳 서울에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서 우산을 핀, 그리고 박근혜는 하야라는 팻말을 든 학생들도 이제 머리에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쓰고 움직이는 모습도 같이 보는데 이현정 의원님. 아까 지금 야당 얘기도 좀 잠깐 나눴지만 새누리당도 물론 내일은 또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좀 숙이고 자숙하는 촛불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이틀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또 본인들 목소리를 또 계속 내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집회가 이거 자체가 이제 민심의 하나의 반영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태경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나라도 지금 탄핵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비주류 측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당 내에서 과연 탄핵에 찬성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의 비주류들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제 이
그만큼 반대할 수 있는 여론을 이제 조성을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이제 적극 추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과 무소속이 다 합치면 171석입니다. 그러면 29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40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만이 일단 안정적으로 탄핵을 주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그냥 막연히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태경 이야기한 대로 뭔가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입장을 밝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된다면 탄핵운동이 상당히 좀 분무살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런 집회와 함께 사실 오늘 집회가 좀 이렇게 불붙은 이유가 결국 친박들의 발언이라든지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나 등등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아마 새누리당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정현 대표나 친박들이 아마 좀 다른 형태를 보일 겁니다. 아, 오늘 집회를 통해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심 표현 전에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좀 더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든지 탄핵표를 모아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 비박이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상 탄핵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 거다. 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다. 탄핵으로 갔을 때, 자, 야당 전체 합쳐봤자 171석인데 29석을 새누리당에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손뜻 탄핵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 하야 퇴진 얘기. 하야 퇴진 얘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또는 청와대로부터 전혀 메아리 없는 거였었잖아요. 그거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 자, 이제 11월 12일 날 그 100만 촛불 함성이 있었고, 오늘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맞아요. 참가자가 네. 있었어요. 이렇게 되고, 다음 주에, 저기 지금 26일 날 뭐 1000만 촛불 구호가 있습니다만은, 예. 26일 날은 아마도 그 11월 12일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비박계인들, 자, 이런 그 민심을 마냥 외면할 수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만약에 자칫해서 그 민주당에서 만약에 탄핵안을 냈는데 새누리당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거부됐다, 부결됐다. 이럴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공범식으로 해서 더 비판을 받은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략적으로라도 비박은 일단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일단 시간은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박계에서는 그 국민적 외침, 국민적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비박계도 탄핵안을 부결시키기는 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영 국장, 지금 대규모 촛불 집회가 4번째인데, 근데 정치권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보면 주초에는 좀 민심을 많이 듣는 것 같더니 한 수목금 지나면 또 본인들의 주장과 이제 갈라지는 모습, 집안 싸움이 확실히 확연하거든요. 이것도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함성을 하면 그 함성에 대해서 일단은 하루 이틀은 마음에 담아두는 듯 하는데 다시 각자의 주판을 튕기면서 맞아요. 어떤 그 자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까 지금 저 친박들이 그 지난번 그 100만 촛불 시위 났을 때 바로 하루 이틀은 조용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이제 이걸 무슨 논리로 또 할 것인가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실 불신은 더욱더 깊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그 여야 지도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새누리당이 도저히 이런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지도부가 아니라 당심에서도 지금 당에서도 불신임을 당하는 이런 사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여야가 맞대서 뭔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목소리로 요구하는 이런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민심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전국이 풀려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시각 내자 로터리 화면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내자 로터리로 이동하는 모습 같고요. 김유림 기자, 이렇게 내자 로터리에서 저렇게 경찰과 집회 참가자의 대치가 시작된 지가 1시간 30분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렇게 대치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앞선 모습들을 보시면요. 시민들이 경찰과 마주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민들끼리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방송차에 올라선 시민들이 서로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박근혜 대통령 퇴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자유 발언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이에 맞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시민들 보시면 대부분이 서로 마주하고 얼굴을 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처럼 이 일부 시민들이 남은 상황에서 이게 폭력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진 않아야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시민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들었으면 좋겠다. 같은 뜻을 나누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가득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정확히 이 시간에 저도 이 스튜디오에서 특보를 진행했었는데 당시에는 이 내자동 로터리에서 일부 경찰과 시민들이 이제 밀고 당기기의 모습도 보였었고 한 20여 명이 되는 시민들이 저 경찰 버스에 올라서 경찰과 약간의 대치, 몸싸움도 있었어요. 뭐 새벽 2시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지난주의 상황에서는요,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그대로 내자로터리에 와서 시민들이 이 같이 합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그 경복궁 앞을 좌로 우로 해서 행렬로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 이 소리를 들으세요라는 외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자로터리로 더 이상 인원들이 유입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경찰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일단 좀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었다면 이번 주는 보니까 정의당이라든지 집회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일단 방송차를 갖다 놔놓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번 집회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청와대까지 징계하지 않는다. 일단 비폭력을 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기서 이제 조직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자유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거기서 집회를 이어나가지. 지난번 같이 이제 조직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집회는 이제 빚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 촛불 집회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 주축에서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폭력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면 또 그걸 또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오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최병현 편집장님, 이걸 여쭤볼게.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갑자기 원래 없었던 등장인물, 최순실 파문에 별로 중심에 서지 않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뭐 내일 최순실 씨의 뭐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좀 다음 주도 김기춘 실장의 변수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이 사실은 그 최순실 씨를 소개받은 게 김기춘 전 실장 때문이다. 이런 류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은 강력하게 지금 뭐 부인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김종 전 차관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어디에 가보라고 그래서 본인이 가봤더니 그 자리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 자기는 그전에는 최순실 씨 전혀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제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과 40년간 인연을 같이 했고 김기춘 전 실장도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연이 거의 4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중간에 약간의 공백이 있지만 그렇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최순실 씨를 난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 믿기 어려운 장면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자 이제 김종 전 차관의 진술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기춘 전 실장이 모를 수 없는 주변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도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한 또 김종 전 차관 외에 다른 어떤 진술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이 최순실 게이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최순실과 김기춘의 무슨 공범 무슨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이 관련 혐의를 어떻게 밝혀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 내지는 그 이 집회에도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두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부두목이다. 이번 사태의 부두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더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뭐 박근혜 대통령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을 뿐더러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에 거의 연루가 정말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이경수 여사의 문세광을 직접 조사한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돼서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을 했고 또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도 보면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주요 요직들 다 했고요. 이제 주목되는 게 뭐냐면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차 때 그때 8월에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휴가에 돌아와서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이 갑자기 경질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때 저도로 갔는데 그 저도와 저도 근처에서 최순실 씨와 또 김기춘 비서관이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근데 일단 보도인데 부인하고 그렇죠, 그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상 뭐 부인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왜 갑자기 그러면 허태열 실장에서 김기춘 실장으로 넘어갔을까? 그리고 또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2013년,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 아시겠지만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터지면서 결국 3인방과 그 김기수 실장의 갈등 관계가 이제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갈등 관계보다는 이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즉 최순실의 국정농단 상황을 김기춘 실장도 잘 알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충분히 그런 문제 내부에 암투가 거쳤기 때문에 김 실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최순실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정책 같은 거 잘 모른다. 자기는 그냥 그것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누가 조율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김 전 실장이 상당히 지금 그 정책 등등을 조정한 조정자로서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노련한 분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바로 김기춘 씨 하면 우리가 정말 미스터 법질서라는 설명도 있지만 아주 꼼꼼하고 일처리에 빈틈이 없는 그러한 과거 검사 출신의 또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지냈는데 왜 김기춘 씨가 주목되냐 하면 바로 2013년 8월서부터 작년 2월까지 그 비서실장을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곧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 그룹이 자행한 많은 인사 전횡에, 인사 개입에 곳곳에 이상한 인사들을 김기춘 씨가 모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김기춘 씨는 최순실 이 패밀리의 많은 인사 전횡을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같이 일정 부분 개입했거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최초의 연결고리가 아까 얘기한 김종 차관을 최순실 씨에게 연결해준 사람이 바로 김기춘 실장이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김기춘 씨의 수많은 역할, 이런 많은 이런 게이트들에서의 김기춘 씨의 연루 여부가 규명이 돼야 될 검찰은 중요한 숙제를 떠맡게 된 거죠.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법질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워낙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국민들로부터. 아까 오늘도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면서 2014년이나 뭐 이런 때 국회에 가서 본인이 발언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보면 비선 실세에 관한 질문을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른바 분명 비선 실세, 비선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비서실장이면서, 자, 최순실 씨가 그때 수시로 청와대 들락거렸어요. 들락거려가면서 연설문도 미리 받아서 고치고, 옷도 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비선 의사도 데리고 가서 대통령 주사도 놔주고 이랬는데, 자, 그걸 비서실장으로서 전혀 몰랐다. 내지는, 낌새도 못 채고,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 이런 거는, 이거 모른다도 아니고, 결단코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국회에 가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이미 김기춘 전 실장은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돼버렸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로부터 그 말의 신뢰, 이걸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춘 전 실장은 그 부분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면 이제 내자동 로터리 대치당한 2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현정 의원. 청와대가 지난번 100만 촛불 집회 다음 날 한광호 비서실장 주재로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주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참 많은데. 그렇죠. 근데 내일도 청와대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지난주에 청와대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민관이 비서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거기 가면 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 위민관 쪽에.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도 있고 위민관에도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위민관에 와서 직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위민관에 와서 직무를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민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서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무를 봤다는 것인데요. 물론 촛불 집회의 어떤 위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비서진들하고 소통한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관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좀 내부적으로 이 이후에 3인방 퇴출 이후에 상당히 비서들하고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소통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차피 이런 자꾸 이제 그 집회 상황이 벌어지고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 누구와 상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비서들하고 상의해야 될 테고 더 이상 비서실장하고 이야기 못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비서들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의 어떤 이런 모습도 좀 미흡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토요일마다 나오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꽤 늦게까지 사실 새벽 늦게까지 저런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1차, 2차 집회 모두 새벽 2시까지 그 광화문에서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지난주 100만 시민이 모였던 촛불 집회에서는 그 경찰에서 3시 이후에 이 해산 방송을 시작을 해서 4시, 5시까지 상황이 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아마 자정을 넘어서까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다음 주 26일입니다. 아까 밝혔듯이 이 1000만이 모일 것이다라고 집회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다음 주 집회에 대해서 이 아마 오늘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다음 주 집회를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오늘 집회도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민들 아주 보시다시피 집회 3시, 4시부터 시작을 해서 5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쌩쌩한 모습들입니다. 다들 지금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네, 아마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영 기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더 대규모 집회라는데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상경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대규모 집회라는 주최 측의 주장입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1, 2, 3차 집회 모두 주최나 아니면 경찰 측 추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그 경찰은 한 4만에서 8만 정도의 인원들이 모이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이 경찰이 최대 모였을 때 인원이 18만입니다. 그러니까 2배, 3배 이상의 인원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면은 아마 지방에서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집결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이 부산이나 아니면 대구 이렇게 광역시 위주로 산발을 해서 90여 곳 정도에서 집회가 진행이 됐다면 다음 주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 시민단체 위주로 상경 집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이미 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서울과 각 지역에서 전국에 한 90곳 넘는 곳에서 각자 집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좀 한 타임 이렇게 쉬어가는 집회 형식으로 오늘을 잡았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 11월 12일 날 보여줬던 것처럼 지방에서 총 상경을 해서 서울 한 곳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민노총이 그 많은 조직력을 보여줬고 오늘은 서울광장 앞에 보면은 한국노총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조직적인 깃발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둘이 전부 다 합쳐서 아마 다음 주에는 서울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11월 12일을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집회가 나올 것이고 집회 규모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뭐 1000만 촛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물론 뭐 1000만 촛불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여하튼 11월 12일보다 훨씬 더 많은 조직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위민간에 나타날 게 아니라 이제 국민 앞에 나타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다음 주에 담화를 한 번 더 발표할 가능성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내일 이제 그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개입 내지는 공모 이런 정도에 따른 또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이 답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방식은 검찰청에 자진 출두를 해서 자신의 발로 출두를 해서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검찰의 판단을 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그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여기는 이런 사안에 답변하면서 어떤 사과 그리고 향후 거취를 밝히는 방안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병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이 민심에 응답하는 길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많은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촛불 하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서울 광화문에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춘천 시민 7천여 명이 촛불은 바라보면 꺼질 것 이 발언의 주인공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무실에서 촛불 집회를 벌였는데 제가 저 얘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가자가 저런 구호를 외쳤다는데 이현정 의원님.
90여 곳이 춘천도 맞긴 맞네요. 참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일단 민심에 겸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심에 대해서 절대 폄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자기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런 걸 했다라면 그것을 존중해줘야 되는 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그 특검을 통과되는 그날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민심, 그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촛불 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분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새누리당에서 친박이 아주 핵심 인사라고 하는데 저렇게 민심을 역행해서는 안 되죠. 저런 발언들은.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춘천에 있는 김진태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정말 춘천 시민 7천여 명을 하는데 사실 7천여 명은 서울에서는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춘천 시민 7천여 명은 거의 서울에 지금 이 100만하고 비율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저 발언 자체에 좀 열받아서 오늘 많이 모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뉴스특보 진행하고 있지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자 로터리에 그리고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저 거리에 6만 5천 명이 모여 있고 내자 로터리에서 지금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대치 중인 시간이 한 2시간 가량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뭐 지난번 새벽 2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대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병욱 편집장 정리를 해볼게요. 내일 뒤에 최순실 씨 기소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내일 좀 그 전국의 변곡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어떻게 특정되느냐. 근데 현재 예상컨대는 이제 공모하여 뭐 이 정도로 아마 특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부터 국민들, 저 촛불 민심뿐만 아니고 상당수의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참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될 참고인이 아니고 바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야당에서도 결국 모레 뭐 의원총회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야당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피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나 퇴진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되면 국면을 좀 바꿔서 탄핵과 퇴진의 어떤 투트랙 이런 식으로 아마 몰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무조건적인 퇴진만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탄핵과 퇴진 쪽으로 한다면 아마 탄핵을 위한 여야 간의 뭐 협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하나의 국면으로 좀 넘어간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촛불 집회 현장 모습 네 분과 함께 현장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